소고기 장조림은 가장 부티나는 밑반찬이죠. 외할머니 손맛을 담아서 짜지 않고 부드럽게 막 집어먹을 수 있는 더디시표 장조림 소개할게요. 장조림용 소고기는 사태 또는 홍두깨살을 준비해주는 게 좋은데 저희는 오늘 홍두깨살을 준비했어요. 사태는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질기죠. 먼저 끓는 물에 핏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삶아줄게요. 저희 오늘 소고기 양이 상당하죠. 저한테는 아버님, 언니한테는 아빠인데요. 내일 생신이세요. 그래서 저희 가끔 이렇게 같이 갈 때 반찬을 해다 드려요. 그래서 우리 양이 좀 넉넉하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반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끓는 물에 소고기를 넣고 겉면이 익을 때까지만 살짝 데쳐주는 건데요. 이럴 때 팔팔 끓을 때 그 소주를 한번 탁 부어주면 누린내는 2차로 제거할 수 있어요. 네, 지금 팔팔 끓고 있고요. 소주를 확 부어서 확 날아가게 해서 잡내를 제거할게요. 데쳐낸 소고기는 찬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겉면에 있는 핏물 찌꺼기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새 냄비에다가 넣고 끓여줄 거예요. 냄비는 이렇게 두툼한 주물 냄비처럼 두툼한 냄비를 선택하셔야지만 속까지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먼저 끓일 때는 향신채를 좀 넣어줄 텐데요. 대파, 이렇게 통생강, 그리고 마늘을 좀 넣어줄게요. 마늘을 넣고 통후추도 좀 넉넉히 넣어서 물을 붓고 먼저 끓여줄 거예요. 흔히 간장물을 먼저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부터 간장물이 들어가면 고기가 많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먼저 물이 잠길 정도로만 담아서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육수를 내듯이 끓여줄게요. 이렇게 한 소끔 팔팔팔 끓고 나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어서 고기 속까지 바짝 익힐게요. 저희 집은 장조림을 할 때 이 까리고추를 좀 넣어주는데요. 이 까리고추가 들어가야 좀 칼칼한 맛이 더해져서 장조림을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엔 양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양념에 졸여들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까리고추는 이렇게 씻어서 꼭지를 딴 다음에 포크로 한 두세 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래야지 간장 양념이 까리고추에 잘 배이겠죠?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소고기가 오래 익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차 한 잔 마셨어요. 봄마당은 매일매일 얼굴이 달라진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맞고도 초록빛 이파리와 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는지 참 경이로워요. 부활이죠, 부활. 저도 이렇게 일출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늘 이맘때면 꽃바구니도 여기저기 걸어서 저희 집은 꽃으로 만발한답니다. 고기를 익는 시간은 불의 조절이나 냄비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저희는 한 1시간 반 정도 익혔거든요. 젓가락으로 고기를 찔러봤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그리고 국물은 아까보다 한 반 정도 줄어들었죠. 고기를 건져서 한 김 식은 다음에 손으로 찢어볼게요. 고기를 삶았던 국물에 장조림 양념을 할 거예요. 그래서 향신채로 사용했던 통마늘, 대파, 생강, 통후추를 건져낼게요. 고기를 삶았기 때문에 고기의 단맛이 충분히 많이 빠졌겠죠? 여기에 간장 양념을 하면 정말 맛있어요. 고기가 한 김 식었어요. 한 김 식은 고기는 너무 큰 크기는 좀 반 정도 잘라서 찢어줄 거예요. 이렇게 찢어주세요.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찢을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너무 작게 찢으시면 간장물이 너무 진하게 배워서 짜져요. 그래서 차라리 좀 굵게 듬성듬성 찢으신 다음에 드시기 직전에 좀 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간장을 부어주고요.
간장이 짜다고 설탕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 통조림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부드럽게 지기기 위해서는 설탕을 정말 소금의 짠맛과 쓴맛이 조금만 중화될 정도로 아주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노린내를 잡기 위해서 청주, 그렇게 하시면 양념은 심플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간장 양념이 된 육수에 찢어놓은 고기를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소고기를 넣은 다음에 메추리알을 약간 넣어주면 또 맛있어요. 메추리알을 넣고 꽈리고추는 가장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메추리알과 찢은 고기를 넣고 나서는 너무 오래 끓일 필요 없이 한 5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간장물에 보관을 할 거거든요. 담궈서. 그래서 메추리알 겉면에 갈색 물이 들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국물이 좀 많아 보이죠? 그런데 절대 많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조림을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국물과 같이 먹기 때문에 이 정도 국물량은 있으셔야 합니다. 한 소끔 끓으면 5분 정도만 끓일 거니까 불을 살짝 줄이고 잠시 둘게요. 메추리알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간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꽈리고추를 좀 넣어볼게요. 꽈리고추는 금방 숨이 죽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익히기보다는 정말 겉면만 살짝 익혀가지고 잔열로 익히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드실 때 좋은 식감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식감이 너무 없어요. 꽈리고추가 이렇게 금방 숨이 죽었죠. 메추리알이 터질 수 있으니까 살살 눌러서 간장물에 담궈서 간이 배일 수 있도록 해줄게요. 꽈리고추가 이 정도 숨이 죽었으면 적당한 거예요. 메추리알도 적당히 간이 잘 뱄죠? 이러면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불에서 내리고. 참기름과 깨소금은 오래 두고 먹는 반찬이라서 지금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드시기 직전에 깨소금 정도만 해주세요. 소고기 장조림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밑반찬이죠. 맘 먹어야 만들 수 있는 귀한 소고기 장조림. 이렇게 한 통 만들어서 밥 안 먹는 아이들 반찬으로도 부모님들과도 나눠보세요. 맛있게 짭짤한 장조림 국물에 밥까지 싹싹 비벼 먹는 알뜰한 소고기 장조림. 지금까지 더디씨였습니다.